50대 이후 친구가 그다지 필요 없는 이유. 50대 이후 친구가 그다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개인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젊은 시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특히 배우자, 자녀, 손주 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나 은퇴 후의 삶 등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집중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관계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거나 사회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지해왔던 친구들과도 각자의 삶의 방식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가족이나 정말 소중한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의 변화는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면의 지혜를 통해 답을 찾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에게 의존하는 빈도를 줄이고 친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건강상의 문제나 체력 저하로 인해 활발한 사회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친구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하거나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재정 관리나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활동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친구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과거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되새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기억만으로도 충분한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영상 통화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줄여 친구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친구에게 의지하는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이나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개인적인 성찰이나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쉽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존의 관계에 집중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등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친구들과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싶은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배우자, 자녀, 손주 등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관계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상처나 실망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친구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생활의 폭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관리 등 건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열했던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고 편안한 쉼을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보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후 친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깊이 있는 관계 선호, 개인적인 성향의 변화, 경험과 지혜의 축적, 건강과 시간의 제약, 경제적 안정 추구, 과거 경험에 대한 만족, 디지털 소통의 발달, 자립심과 독립심 강화, 삶의 가치관 변화,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선택, 개인적인 성장 추구,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기대, 가족과의 유대감 강화, 과거의 상처와 경험, 사회적 역할 변화,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그리고 삶의 여유와 쉼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즐거움을 나누며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친구의 필요성은 개인의 성격, 삶의 방식,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유들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에서 친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의 단계에 따라 인간관계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50대 이후에는 가족과의 관계, 개인적인 성장, 내면의 평화 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친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예전처럼 친구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50대 이후 친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배경에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변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50대 이후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만을 남기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친구 관계나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자아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외부적인 관계보다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삶의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50대 이후에는 친구가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단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만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친구의 수보다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지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몇몇 소중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불필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 건강, 개인적인 성취와 같은 요소들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의 교류가 사회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면 내면의 평화와 개인적인 시간의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들보다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무리하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라는 관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친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보다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어느 봄날,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그 친구와의 대화는 어색함으로 가득 찼고 예전의 따뜻함과 편안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바빠서 혹은 잠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십수년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온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였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와의 갑작스러운 거리감은 마치 제 삶의 일부가 뚝 잘려나간 듯한 허전함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밤마다 지난 대화들을 되돌아보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짧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마치 벽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에 결국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도 약속을 잡는 일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자리 잡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추억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가 없는 일상은 어딘가 모르게 헐렁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장소들을 지나칠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저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그를 이해하고 싶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제 바람과는 달리 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 상처의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을까?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끊임없이 자문하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제 잘못을 찾으려 애썼고 때로는 그 친구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제게 예상치 못한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와 함께였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점차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편안했지만 혼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막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공부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의견에 따라 혹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희 선택에 따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잊고 있었던 저만의 열정과 흥미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혼자 걷고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들은 저를 더욱 독립적이고 강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상처가 저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예전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게 인정받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겨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구에게 의존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저는 더욱 강해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여유와 성찰은 저를 더욱 긍정적이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저에게 홀로 서기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아픈 경험은 저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더욱 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아픔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 저는 그 상처를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더욱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 친구와의 추억이 떠올라 아련한 그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갇혀 슬퍼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저는 더욱 강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 선물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멀어짐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등 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 내면의 만족감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자기 개발은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아픔을 겪은 후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신중해졌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다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